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동훈 연구원입니다. 역대급 길었던 무더위가 지나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은 더욱 높아지고 푸르러졌습니다. 기술원의 3분기 주요 소식을 함께 소개해드릴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번 짧은 뉴스를 함께 하실 분은 기술원 대학생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에코프렌즈 김지우 님입니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에코프렌즈 포에코팀에서 따뜻한 햇살을 맡고 있는 김지우입니다. 화면을 통해 인사드리는 게 처음인데요.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기관 사업을 좀 더 쉽고 참신하게 알리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2번째 에코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명의 서포터즈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는 5월 말에 선정되어서 현재 4개월 차 활동에 접어들었는데요. 6월에 발대식에서 팀원들과 첫 만남을 가졌고요. 7월에는 인천에 있는 녹색융합 클러스터로 학예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기업 탐방 미션이 있었는데요. 저희 팀은 코웨이의 자원순환 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해 견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9월에는 저희 팀 포에코의 오프라인 환경 팝업 캠페인을 익선동에서 진행할 예정이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SNS를 통해 에코프렌즈의 맹활약 잘 보고 있습니다. 기술원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술원의 대표로 대신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분기 짧은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인증 보유기업을 위한 특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 사업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네. 이번 사업은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 시범 사업으로 환경신기술 보유 기업들에게 하수도 개선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이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시장 진출 초기 단계에서 시공 실적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으면 공공 입찰 시 가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기업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신기술 인증 제도를 통한 혜택이 있음에도 기존의 공법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약 담당자들이 신기술을 선택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시공 실적이 없으면 공공이나 민간 부문에서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그렇다면 이번 시범 사업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걸까요? 이번 시범 사업은 지자체의 사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기술원이 주도적으로 기업을 모집하여 하수도 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술 적용의 적합성, 용이성 등을 평가하여 5개 내외의 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지자체와 연결해 시공협약을 체결하도록 돕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전담 기술 전문가가 배정되어 시공 중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지원까지 함께 제공된다면 기술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렇다면 지자체의 참여는 어떻게 이끌어낼 계획인가요? 환경부는 지자체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환경신기술 활용 협약 실적에 따라 하수도 보조금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환경신기술 보유 기업들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사업의 성과에 따라 향후 계획도 있나요? 이번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 사업을 수도와 폐기물 분야로도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환경신기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사업이 많은 환경신기술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환경기업인을 위한 2024 환경창업 사업화 동창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해 참석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도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나요? 네. 이 행사는 유사한 분야 또는 성장 단계에 있는 선후배 환경기업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비결을 나누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기술원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환경창업대전 등에 참여한 환경기업들이 함께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행사에선 환경기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나요? 이 행사에선 기술원 지원 사업을 통해 투자 유치에 성공한 환경기업과 투자자가 투자 성공 사례를 대담 형식으로 공유하는 매칭 토크쇼가 진행되었으며 기업 경영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특강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밖에 환경기업에게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그린 IR 데이가 동반 개최되었으며 융자, 인증, 규제 특례 등 기술원 지원 사업에 대한 1대1 상담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녹색 산업의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선후배 환경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지는 소식은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한 순환 이용과 관련 기술 경쟁력을 발전시킬 방안을 공유하고자 모였습니다. 기술원은 사용 후 배터리 순환 이용 관련 기술 개발 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고, 업계 및 연구기관에서는 정책 동향, 중점 과제 등에 대한 기조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용 후 배터리 순환 이용 관련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468억 원을 투입하여 배터리 순환형 설계, 다종 2차 전지 해체 분리, 환경부와 저감형 재활용 공정, 이 세 개의 연구 과제를 통해 2차 전지 순환 이용을 향상하고 환경부와 등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용 후 배터리가 자원순환 부문에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차 전지 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는 리튬, 코발트 등 희유금속 함유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온실가스와 같은 환경부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관련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8월 13일 기술원은 삼성물산과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환경 성적 표지 인증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 협약은 건설자재 중소기업 제품의 국제환경 규제 대응과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비용 감면 등의 지원을 통해 삼성물산의 협력 중소기업의 환경 성적 표지 인증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기술원은 협약 또는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 성적 산정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지난해 총 76개 기업 140개 제품에 약 4억 원 규모의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 성적 표지 인증 확대를 위해 나아가는 기술원의 향후 행보가 기대됩니다. 지난 7월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4 토양지하수 어린이 온라인 여름 캠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토양과 지하수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을 이끌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행사인데요.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 캠프는 토양 지하수 전공 교수진과 과학 전문 보조교사가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토양 및 지하수의 특성과 기능, 생성 과정을 주제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론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이번 캠프는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수준별 맞춤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이해력과 흥미를 높이기 위한 실험 실습 및 동영상 견학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행사 후 후속 과정이 있다고 하던데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사가 끝난 후에는 참가 학생들에게 주변 지역 땅속에 대한 탐구 활동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과제를 우수하게 수행한 학생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등의 포상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 생태계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넓어져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환경 실천법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어린이들에게 토양지하수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 상생, 동반 성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술원에서 7월에 사회적 기업 제품 플리마켓을 운영하였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원에서는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 개척을 위한 집중 판촉 기간을 운영하고 영세한 기업 특성으로 인해 환경 표지 인증 취득에 난항을 겪는 기업을 위해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성과가 좋았다고 하던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행사 기간 중 사회적 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함께 누리물 신규 회원이 114명이 추가되었고 주문 수는 342건의 실적을 발생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 신규 가입자를 통한 매출은 무려 2,864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이었는데 매출이 상당했네요. 또한 장애인 고용 유지금 지원을 위한 재활용 소재 업사이클링 제품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제작하고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기술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사 소식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2024년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 시상식 내용인데요. 이 공모전은 환경 정보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창업 기회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공정보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6주간 참가자를 모집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이번 공모전에 지원했고 지난 7월에는 최종 경영과 시상식을 했다고 하죠. 네, 이번 공모전은 환경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제품 및 서비스, 분석 등 3가지 부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10팀이 참여했습니다. 2차례의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총 1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고 그중 12개 팀이 우수상과 장려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7월에는 각 부문별 상위 2개 팀을 대상으로 최종 경연을 펼쳤으며 100여 명의 국민평가단의 평가로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 및 최우수상이 결정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수상을 하게 되었나요? 각 부문별 대상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이디어 부문에는 재활용 데이터를 활용한 재활용 소재 중개 플랫폼을 제안한 그리사이클 팀이, 제품 서비스 부문 대상에는 환경 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가려움증 완화 및 예보 솔루션을 제안한 아토피 토닥토닥 팀이, 분석 부문 대상에는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한 품목별, 지역별 차별화된 재활용 솔루션을 제안한 SSE 팀이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환경부와 기술원은 환경 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난 3월에 모집한 환경창업대전 최종 경연 및 시상식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에코프렌즈 유승화 님이 직접 현장 취재를 주셨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 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환경창업대전 그 현장에 나와 있는 리포터 유승화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녹색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들이 선보여집니다. 이제 그 뜨거운 현장을 함께 보시죠. 2024 환경창업대전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뉴스대체 친환경 다국성 필터라는 아이디어로 선주들이 버리는 그물을 굉장히 큰 문제인데 큰 문제보다 최종 경진에 오른 8개 팀의 발표가 모두 마무리되어 심사위원단과 국민평가단이 실시간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요. 오늘의 결과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 대망의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회에서 선발된 팀들은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환경부 차관님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님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워터트리넷의 김인철 대표님 앞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수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환경창업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류승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감 있는 취재 감사드립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8개 팀이 최종 발표 경연을 하여 전문 심사위원과 국민평가단을 통해 최종 순위를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워터트리네즈의 불소 대체 친환경 다공성 필터가 수상하였고, 스타기업 부문 대상에는 그린애플의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제로 웨이스트 탄소 중립 친환경 바이오 소재 생산이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상팀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에코 스타트업 신청 시 서류 평가 면제, 녹색융합 클러스터 입주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을 제공하며 수상작 중 16개 팀을 부처 통합 창업 경진대회에 도전 K-스타트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추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향후 있을 창업 경진 대회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많은 창업가들이 대한민국 녹색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국내 녹색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떤 행사였나요? 국내 녹색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우수한 녹색 기술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2024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여 전 세계 약 30여 개국에서 100여 개의 해외 기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나요? 이번 행사는 2024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와 연계하여 열렸으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1:1 수출 프로젝트 상담회입니다. 해외 발주처 및 바이어 100개사와 국내 기업 170개사가 1:1 비즈니스 매칭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해외 발주처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였으며 총 약 168억 달러로 한화로 약 22조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상담회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큰 규모네요. 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후위기를 기회로 녹색 기술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그린 비전 포럼이 개최되었는데요. 이 포럼을 통해 세계의 해외 협력국 차관과 해외 발주처 바이어 등 총 200여 명이 함께 모여 기술 현황을 교류하고 글로벌 녹색 기술 비전을 도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중요한 자리였군요.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통해 해외 발주처와의 교류가 강화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술원 행사 소식입니다. 지난 9월 4일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된 2024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 시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상식은 우리나라 녹색 산업을 선도할 우수한 환경기술들이 인정받는 자리였는데요. 크게 글로벌탑 혁신기술과 글로벌탑 유망기술 두 부문으로 나뉘어 시상이 진행됐죠.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이번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 대상은 우리나라 녹색 산업 발전에 기여했거나 앞으로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 환경 기술을 선발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탑 혁신기술 부문에서는 금호타이어와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글로벌탑 유망기술 부문에서는 LD카본과 알링크가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79개의 기술이 공모에 참여했고 그중 8개의 기술이 최종 선정되었는데요. 이들을 위한 혜택은 무엇일까요? 이들 기술이 앞으로 해외 진출이나 환경금융,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수 환경 기술이 시장에서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분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지우님, 시청자분들께 기술원의 소식 전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많은 카메라 앞에서 기술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려다 보니 떨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떨렸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기술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포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렌즈가 되고 나서 관련 지식 공부도 하고 견학도 다니고 콘텐츠도 제작하다 보니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하루하루 느껴집니다. 하면 할수록 팀원들과 돈독해지고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보겠다는 열정도 불타오르더라고요. 남은 기간도 기술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환경 사랑을 실천하는 환경 수호천사로서 성장해 가려고 합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계절에 하시는 모든 일들도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 기원합니다. 그럼 2024년 4분기 소식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짧은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